여러분, 아이컨 그린 이러면요,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거든요. 이분은 국제금융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 아이컨 그린이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말입니다. 경기가 후퇴하는 그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경고들이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의 어떤 경제거든요.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주식시장에서도 거품을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경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요소요소의 저성장의 어떤 그늘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컨 거리는요, 일단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국제유가예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겠죠. 국제유가가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92.81달러의 유가가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고 있는데도 100달러가 넘어가잖아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아직도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이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전략 비축률을 푼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게 금방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결국은 오펙이나 혹은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오펙이 정산을 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펙도 지금 정산을 안 하겠다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원자재 중에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요. 여기에다가 광물값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뭐 니켈이나 휘토리나 코발트나 텅스텐이나 철광석이나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곡물은 특히 뭐 밀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죠. 밀의 가격, 옥수수 가격 뭐 그에 따라서 식용유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아마 쇼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니까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 안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원자재 가격 지수 보세요. S&P 골드만삭스 원자재 지수 증가율인데 2022년 1분기가 199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29.0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컨 그린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모양새예요. 결국 말입니다. 유가는 유가대로 지금 계속 요동치면서 올라가죠. 원자재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년 가까이 돼 40년
30년 전이라고 봐야 되나? 30년 전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2월에는 7.9%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3월에는 8%를 넘어설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8%를 넘어설 거라는 게. 여러분 8%를 넘어서면요. 오일 쇼크 때도 2차 오일 쇼크 때 13.1%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13.1%. 그런데 8%가 넘어서면 물가는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성장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성장이 지금 뒤따라주지 못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21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견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좋아지고 있어요. 4분기 같은 경우도 6.9%가 성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올 1분기가 이만큼 성장하겠느냐. 만약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마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이칸 그린은요. 세계 시장에 심각한 침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각한 침체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만큼 지금 물가의 폭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만약에 일어났을 시에는요. 그에 대한 충격파는 지금의 2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까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딜까? 결국은요 돈 없는 나라거든요. 돈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자원빈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자원빈국인 나라는 확실합니다. 때문에 자원을 다 사들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이게 물가에 대한 상승 거기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부채 비율까지도 적지 않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충격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원전 중심의 어떤 에너지 정책을 또 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친원전 정책을 바로 쓴다고 해서 뭐 전기요금이 바로 내려간다든가 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전 세계는 친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가 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칼 아이칸이 아니고 베리 아이칸 그린이 이야기한 어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항상 이런 작은 단서들이 큰 위기를 몰고 오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굉장히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불식시켜가는 뭐 불식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